여기 일본의 과거사를 알기 위해 일본에 간 독일 교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나치 정권의 불행한 역사를 피해 국가에 사과를 한 바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한 데에 있어서 한 번의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독일인 교수는 일본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사학 교수입니다. 평생 역사 연구를 했지만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근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부흥하고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AI, 조선, 원자력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1위라는 찬사도 아까울 정도로 우주 최강의 기세를 뿜어내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서양사 연구에 주력했던지라 아시아의 역사에 큰 관심이 없었고, 한국이 중국과 관련 있는 그 어떤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기에 진작부터 한국을 연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교수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아시아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교수들은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 역사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기에 그들의 니즈를 맞추기가 너무 알맞았던 것이죠. 서양의 역사를 서양인에게 알리는 것은 이제 한계를 느끼고, 대학의 학생들 또한 역사학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고, 한국의 역사에 흠뻑 빠지면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과거 20대로 돌아간 듯한 황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는 서양사에 대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도서관에서 밤을 샐 정도로 공부해도 체력이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도 지쳐가는 체력이 원통할 뿐이죠.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에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처음 한국에 갔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행기에 착륙하기 전부터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까워지고 주변의 풍경이 창밖으로 보일 때에 한국 도시의 풍경들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모든 건물이 새로 지은 번쩍거리는 모습이었고, 고층 빌딩과 새로 출고된 자동차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즐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학회 활동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일본도 30년 전에 한번 잠시 들른 적이 있긴 했는데 그때의 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을 가서도 독일보다 나은 점이 있구나 싶었던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볼 때에 그냥 주변 국가 식민지를 하면서 그러한 부를 도시개발에 사용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 피해를 당한 국가임에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한국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까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과 존경심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의 궁궐과 도시들을 구경하면서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깊이 있는 역사를 간직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대해서 이제라도 관심을 가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저는 이후에 여러 번 한국의 서울을 비롯한 부산, 파주, 경주 등 중요한 곳들을 가보게 되면서 한국의 역사를 더욱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침략 흔적도 많이 볼 수 있었고, 한국의 도시들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보는 일본이었고,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 일본을 갔던 것에 비해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철저히 알게 된 후이기에 무언가 새롭게 보일 것만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부산을 구경한 이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내리고 도쿄부터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듯한 물건들과 도시의 풍경, 건물이나 지하철의 모습까지 전부 30년 전에 보았던 것과 흡사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한 일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거나 꽤나 볼만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모든 것들이 구닥다리 그 자체였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한국의 최첨단을 구경하다가 넘어와서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느껴졌을 편리함이 일본에서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카드 한 장이면 만사가 해결되던 한국과 달리 일본의 지하철은 동전들과 지폐를 들고 다녀야 했고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냄새는 물론이고 영어조차 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일본의 성이나 신사 등을 구경했고 도서관에 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며 그들이 가진 생각을 탐구했어요. 한국에서는 일본이 나쁜 일을 했던 것은 맞지만 앞으로 사과를 하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앞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어둘 정도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데에 비해 일본에서는 그런 장소가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지 제3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일본의 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둘러본 결과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은 이후부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조금씩 공부했고 간단한 회화나 문장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그 어떤 도서관의 책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역사서적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역사책들은 물론 많았고 아시아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룬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다룬 책들 중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은 저를 매우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들은 몇 권 없었고 그나마 있는 책들조차도 대부분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근대화가 불가능했으며 식민 통치가 한국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들이 서술되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을 폄하하거나 심지어 당시 한국인들의 고통을 아예 외면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한 책에서는 일본은 조선에 문명을 가져다준 은혜로운 존재였다라는 주장이 대담하게 펼쳐져 있었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책을 읽던 도중 서점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저는 약간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들을 찾고 있었는데 다소 의아한 점이 있네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일본이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아세요? 사실 한국은 일본 없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원망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피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죠. 피해를 과장해서 돈이나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은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한국인은 없죠. 그러니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본 나라들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여기 일본에서는 그러한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점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점령했던 시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시 조선은 낙후되어 있었고 일본이 철도도 깔아주고 근대화를 도왔죠. 그게 팩트입니다. 물론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약간의 희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디든 발전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죠. 그의 말투는 너무나 태연해서 제가 오히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사과한 사례가 있나요?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주변국들에게 수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이를 통해 많은 나라들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걸을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그는 눈살을 약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이 그런 걸 좋아해서 한 거겠죠. 하지만 일본은 그런 식으로 굳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과거의 일을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 없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미래로 나아가는 길 아닐까요? 만약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상처를 가진 나라들이 어떻게 일본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피해를 과장하고 사과를 받으려는 명분으로 일본을 비난할 뿐입니다. 사실 일본이 뭘 해도 만족하지 않을 나라예요.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도 뒤에선 더 많은 걸 요구할 테니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죠. 그의 이 말은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과연 일본 내부에서 이렇게까지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화해는 정말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그걸 세상에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국민 대다수는 과거사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손에 들고 서점을 나섰지만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의 아픔과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며 과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점에서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복잡한 심정을 안고 도쿄의 한 역사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역사 서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서점에서 느낀 충격이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건물은 규모도 꽤 크고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서는 과거 일본의 무사와 전통 문화를 강조하는 이미지들이 가득했고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박물관은 여러 시대별로 나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일본에서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고 전시물은 상당히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근대사와 관련된 전시관에 들어섰을 때 예상했던 불편한 느낌이 또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를 다룬 섹션은 아예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자료는 일본이 아시아의 근대화를 전파하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는 식의 설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19만 3040년대에 이뤄졌던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다룬 섹션에서는 한글 창제와 조선, 후기 문화 등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강조되었습니다. 전시물 중에는 일본은 조선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식의 자료가 대담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던 중 옆에 서 있던 일본인 가족이 전시물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왜 아직도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은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있던 여성이 동의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고 여긴 그런 걸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보면 돼.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하신 말씀에 흥미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성은 살짝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한국이 너무 과거에 집착한다는 거죠. 일본은 이미 한국을 도왔고 한국도 이제 독립해서 잘 살고 있으니 굳이 과거를 계속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더 많은 사과가 이루어지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우리가 100번 사과해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과하면 더 많은 걸 요구할지도 모르죠. 차라리 그냥 현재를 잘 살고 서로 너무 엮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화를 마치고 박물관을 나서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과거에 잘못이 있지만 독일은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사를 회피하거나 정당화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는 지나갔다고 하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과거는 현재와 미래까지도 발목을 잡는 법입니다. 저는 도쿄의 역사박물관에서 일본의 역사 서술을 직접 보고 나니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대화와 노력이 필요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역사박물관에서 나온 후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시아라는 공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한때 제국주의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일본이 왜 발전 속도를 잃었고 반대로 한국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본이 20세기 초반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빠르게 근대화를 이루며 군사적, 경제적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빠르게 재건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정체기를 맞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행동을 반성하거나 교훈으로 삼기보다는 이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 내부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외부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은 경제적 정체기를 맞이했으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의 시스템과 관료주의에 갇혀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도 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외부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만들었고 사회적 유연성을 잃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피해를 기억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독립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들이 하나로 뭉쳤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의 상징입니다. 한국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인적 자원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K-팝, 드라마,
영화 등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 전반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주화를 이루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피해를 단순히 비극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 사회, 정치 모든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한 현재의 정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야경을 보기 위해 도쿄타워에 올랐습니다. 도쿄의 밤은 조용하고 차분한 매력이 있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빛나는 도심 속 네온사인과 광고판들이 화려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 속에 멈춰있는 듯한 도시의 모습은 이전에 봤던 한국의 야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야경은 단순한 빛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웅장한 다리들,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경치는 말 그대로 눈부신 발전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바라본 야경은 현대와 자연이 공존하는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한강은 단순히 강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위로 빛나는 빌딩들은 밤낮 없이 일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인들의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반면 도쿄의 야경은 정돈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지만 발전이 멈춘 듯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도쿄를 방문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 일본의 정체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빛나는 광고판과 높은 건물들 속에서 더 이상 새로움이나 변화의 기운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고층 빌딩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끝없는 도전을 이어온 한국 경제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롯데월드타워는 서울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으며 그 주변으로 강남과 여의도의 빌딩 숲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자부심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건물들은 단순히 높고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사무실들은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야경은 단순히 도시의 발전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경제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강은 야경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31개의 다리들은 단순히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끊임없는 성장을 상징합니다. 강변에 늘어선 산책로와 공원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한강의 야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강과 그 주변의 발전은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재건한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강과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단순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입니다. 도쿄의 야경은 안정적이고 정적인 반면 서울의 야경은 활력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두 도시의 야경을 비교하면서 저는 단순히 풍경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도시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주었다면 한국은 미래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야경은 단순히 조명과 빌딩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끝없는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경은 단순히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정신과 문화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국의 야경에서 느낀 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세였습니다. 한국을 떠올리며 도쿄의 야경을 보던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과 정체된 사회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도시가 언제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도쿄의 야경을 보며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모습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두 나라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한때 세계 경제를 선도했던 나라였습니다. 자동차, 전자기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며 1980년대에는 일본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었죠.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를 돌아다니며 본 일본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하철부터 공공시설까지 대부분의 시스템이 3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본은 심각하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류와 팩스를 사용하는 관료주의적 행정 시스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자기기 산업, 혁신이 사라진 자동차 산업 등 일본의 산업 전반은 낙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도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고 일본어 외의 언어 지원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일본이 기술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체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조선, 원자력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글로벌 IT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도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주도하며 미래 산업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기술력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서울의 스마트 공공시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시스템은 한국이 기술을 어떻게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이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 속에서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산업 전반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사고방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일본을 점점 더 정체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의 격차는 분명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AI와 바이오 산업, 우주항공 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면 일본은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과거 식민지 경영으로 쌓은 부를 현재까지 소모하며 살아가는 반면 한국은 스스로 쟁취한 경제적 성공과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제력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영향력과 국제적 위상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도쿄의 낡은 도시 풍경과 한국의 첨단적인 모습은 두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위치를 목표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 아래에서 저는 두 나라의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